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파의 홍조경 팀장입니다.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출산하면 1억 원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죠. 부영그룹에서 출산을 한 직원들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쌍둥이를 낳은 이 가정에게는 무려 2억 원을 부영그룹에서 지급을 하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도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야, 아이를 낳으면 저기는 1억 원씩이나 주는데 우리는 뭐 없나? 우리 회사는 뭐 없나? 정부 차원에서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론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권익위원회에서 애 낳았을 때 정부가 1억 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서 결과는 국민의 63%는 애 낳았을 때 1억 원을 주면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동기부여가 돼야죠. 무려 아이를 낳으면 목돈 1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을 해준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아이러니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친구들끼리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당장 나한테 5천만 원만 준다고 하면은 나는 뭐 발가락도 빨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천만 원 주는데 뭐 발가락도 빨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정도인데 무려 1억 원을 준다는데 이게 아이를 낳기를 출산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아이를 낳았을 때 목돈 지급하는 방안이 현실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허경영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4년 전에 황당하다고 했던 결혼 출산 시 목돈 지급하는 공약이 지금은 고심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나? 허경영 과거반은 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보면 이게 근래에 있었던 기사들 1억 원과 관련돼서 나왔던 기사라고 해요. 보면은 인천처럼 애남이 1억 준다는 이곳, 허경영 공약도 재조명. 여기도 허경영의 단어가 나오고 황당, 선지자, 허경영 공약, 결혼수당 1억.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14년 전 허경영이 띄웠던 결혼 출산 1억 원 여기에 대한 것도 있고 허경영의 성견지명 5월에 나왔던 기사들도 있고 4월에 나왔던 기사들도 있고 자, 이거는 5월 2일 날 나왔던 보도되었던 영상인데 예언자 허경영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또 5월 3일에는 채널A에서 허경영의 성견지명 신생아 한 명당 1억 원이라는 제목으로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계속해서 언론에선 지금 출산 시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 있고 덩달아서 허경영이라는 인물에 대한 보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청년회 모임을 할 당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과 모여서 홍보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안 되어서 조금 낙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가 점점 더 우리에게는 유리하게 흘러갈 거다. 앞으로 우리는 더 과거의 공약이라거나 허경영 이분이 말씀하셨던 공약과 정책들 내놓으셨던 그런 문제 해결 방안들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이고 점점 더 이것들이 현실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우리는 더 이분의 공약과 정책을 더 많이 알리고 언론에서도 더 많이 다뤄지게 될 시간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지금 벌써 1억 원 아이를 낳으면 목돈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1억 원에 대한 지급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준비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경영에 대한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YTN에서는 이틀 전에 전문가를 모셔놓고서 허경영의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산에 관련된 부분에서요. 근데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책임연구원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 센터에 연구원으로 계신 분이 나와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출산하면 1억 원 주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보니까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출산의 문제와 그리고 정책 효과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이 14년 전 수준으로 퇴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면서 자기는 이 정책 1억 원을 준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인구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정책 효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그때 14년 전의 수준으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경영 씨가 인구라든가 출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런 정책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허경영 씨가 인구라든가 출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분이 얼마나 허경영 이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분의 정책을 분석을 해봤는지 일단 알고 싶고, 이게 이해를 가지고 나온 정책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며, 이런 공공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니 저분이 이런 것에 대해 이해를 가지고 저렇게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라면서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는지, 저는 이 발언 자체가 좀 불편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허경영 씨가 인구라든지 출산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저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 그 출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하는데, 이분이 뭐길래 허경영 그분과 뭐 굉장히 가까운 친분이 있거나 오랜 기간 뭐 연구를 했거나 정책을 제대로 살펴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구 정책에 관련된 걸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 목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우려스럽다라는 발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졸업하고 일자리 갖고 독립하고 짝을 찾고 가족을 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내버려 둔 채 몇몇 지원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졸업하고 일자리 갖고 독립하고 짝을 찾기 위해서, 또 가족을 꾸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은 이퀄 시간과도 같단 말이죠.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졸업하고 일자리를 갖기 위한 것도 돈이 필요해서인 거고, 독립을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한 거고, 짝을 찾으려면 내가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야 뭐 데이트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을 거 아니에요. 좋은 옷도 사고. 그리고 가족을 꾸리기 위해서도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거를 가족을 꾸리기 위한 어떤 지원 정책은 따로 마련하고 있고, 짝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뭐 또 다른 정책을 또 연구하면서 그 방안을 찾고 있고, 또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뭐 지원해주고 청년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뭐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거를 통용할 수 있는 거는 돈이란 말이죠. 1억 원을 주면 1억 원, 우리가 일반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할 때 청년이 1억 원이라는 돈을 언제 모을 수가 있겠어요? 한 5년간 열심히 일해도 못 만질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돈을 일시불로 지급을 해준다는 거는 무려 내가 일반 직장에서 한 6, 7년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면서 돈을 모아도 막 얻을 수 있을까 말까 그런 목돈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 말은 내가 5, 6년이 넘도록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유가 생기고 훨씬 더 삶이 윤택해질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출산에 대한 계획도 더 세울 수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목돈 지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분께서는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허경영 씨나 지금 정부에서도 뭔가 조급해하고 있는 것 같다. 당장 효과를 보는 것,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형편없는 정책,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가장 좋은 정책은 시행하자마자 효과가 나타나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죠. 아니 정책을 시행하고 돈을 쏟아부었는데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형편없는 정책인 게 맞는 거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출산의 문제는 발등에 불 떨어진 문제입니다. 지금 이미 군부대가 해체되고 있고 지방도시가 소멸하고 있고 지방의 상권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리고 학원이나 지방에 위치한 대학교들도 지금 존폐 위기에 처해져 있는 지금
촌각을 다루는 지금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조급하게 봐서는 안 된다. 여유, 시간을 길게 보고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러한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내용을 보는데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건 좋은데 자기가 마치 허경영 이분에 대해서도 다 너무 잘 안다는 듯이 이분은 그런 것에 대해 이해가 있어서 공약을 낸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시고 또 지금 국민의 63%가 이미 출산하면 1억 원 지급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 목돈 지급하는 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었던 원인이 뭔지 알 것 같기도 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구 같은 거 그만하고 그냥 국민에게 주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은 지금까지 저출산 예산 다 합치면 뭐 400조가 넘죠. 400조가 아니라 500조 가까이 500조 가까이 되는 그런 저출산 대응 예산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효과를 못 봤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으로 가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제는 다른 방식을 시도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허경영식 출산 지원 정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금 이렇게 부영그룹에서 1억 원을 지급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출산하면 1억 원을 지급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논의가 되는 것에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허경영 총재님의 일찍이 미래를 예언했던 그런 공약이 있었던 것이고 또 최근 들어서 국가혁명당 또 서울시장 선거 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허파 여러분들께서 진짜 몸소 나서가지고 거리로 뛰어나가서 이 공약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위기 문제를 알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여러분들 역시도 너무나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시고 이거를 많은 국민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출산하면 1억 원을 준다는 것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저 역시도 그렇지만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 정말 우리가 이러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배를 들 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앞으로 점점 더 이러한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에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조사예요. 2021년에 세계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족과 경력, 그리고 물질적인 충족, 친구, 건강 중에서 무엇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냐를 물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각 나라들이 답변한 것이에요. 보시면 여기 서양 국가들이 있죠. 다 family 다 나오죠. family and occupation. occupation은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전문적인 직업, 뭐 거기에 대한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양 국가들은 다 family가 우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일본도 family, 영국도 family, 미국도 family, 스페인은 health, 건강으로 나오죠. 하지만 이 많은 국가 중에서 한국, 이 South Korea는 material well-being, 물질적인 충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가족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뭐 긍정적인 자세나 뭐 사회적인 성공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장 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런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뭔지를 알아내고 거기에 맞춘 정책을 제안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민심적으로는 이 모든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모두가 다 이 돈적인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돈이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정책을 뭐 가족과의 시간을 맞추는 쪽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건강을 위한 뭐 이런 걸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걸 할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이 자료 조사를 한 거를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는 건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돈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면 출산하면 돈을 주면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국민들의 만족도도 크면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전문가분도 이 목돈 지급하는 것보다 독립하고 짝을 찾고 가족 꾸리고 이런 과정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기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는 건 돈이다. 이 점을 좀 알아주시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연구할 것도 없고 출산하면은 목돈 주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출산하면 1억 원에 대한 거는 계속돼서 이야기가 되면서 허경영에 대한 공약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